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정인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온라인 복습 프린트 오늘 공부한 31조까지요. 31조까지가 호치키스로 스테이플러로 세 묶음 묶어서 있죠? 자, 그거는 금요일에 국어시험 보는 날 종례 시간에 회장이 걷어오는 겁니다. 종례 시간에 스테이플러로 복습 프린트 3장 걷어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국어시험 보는 날 금요일에 시험 셋째 날에 복습 프린트 그거 세 묶음 1조부터 31조까지 꼭 가지고 오세요. 우리 벌써 기말고사 전에 마지막 수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새 기말고사 공부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실 텐데요. 오늘 부분도 이제 오늘 공부할 부분도 시험 범위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오늘까지 우리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4단원 세상을 여는 열쇠의 사설을 100여 번 읽었더라면 자, 선택학습이죠. 자, 이 제재에 대해서 온라인 복습 프린트를 풀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이 프린트 나눠주면서 당부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먼저 교과서를 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셨기를 네,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이 문제 풀어보면서 교과서 제재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이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복습 프린트는 여러분들 교과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자,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을 정독하면서 문제의 내용을 스스로의 힘으로 풀 수 있었다면 아마 시험 공부도 이미 충분히 되신 상태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온라인 복습 프린트 29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글쓴이가 아들들과 같은 젊은 시절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장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설을 100여 번 읽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제재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을 하시죠? 이 내용은 유성룡이라고 하는 학자가 아들들에게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을 당부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글쓴이가 처음에 아들들에게 내용을 당부하기 전에 나도 너희와 같이 젊었을 때에 어떠어떠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내용 우리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204쪽에 보시면요. 아들들아 보아라. 자, 이렇게 시작하면서 유성룡이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젊은 시절에는 과거 공부도 안 하고 너네처럼 부질없이 세월을 보내기도 했단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아들들이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있나 봐요. 아들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사실 나도 젊었을 때는 너희처럼 공부 안 하고 보낸 시간이 있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유성룡이 말하는 부분을 이제 찾아 써라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겠죠? 네, 보시면. 자, 나도 젊은 시절에 과거 공부조차 하지 않으면서 너희처럼 부질없이 세월만 보내기도 했단다. 자, 이 문장 그대로 자 1번 문제의 답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과거 공부조차 하지 않으면서 너희처럼 부질없이 세월만 보내기도 했단다. 네, 자, 1번 문제 모두 정리해 넣으셨죠?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문장으로 보아. 자, 이 문장이죠? 자, 이 문장으로 보아서 글쓴이는 지금 아들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느냐?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위에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도 젊은 시절에 과거 공부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들들이 과거 공부 안 하고 세월을 부질없이 보낸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자, 이 문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답으로는 자, 이 내용을 적으면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글쓴이가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인지는 우리 교과서 본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맥락을 통해서 충분히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식들이 과거 공부 안 하고 부질없이 세월을 보낸다. 시간 낭비를 한다. 자, 이거를 보면 부모님 속이 어떨까요? 네, 구어체로 말하면 속이 터지죠. 네, 안타까울 겁니다. 혹시 우리 대방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도 온라인 수업 열심히 듣지 않고 맨날 늦게 일어나고 뭐 게임이나 하고 이렇게 나태한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그런 사람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부모님 속이 어떻겠어요? 네, 지금 난리가 나셨겠죠? 네, 글쓴이의 마음 상태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우리 교과서에서 찾아 쓰자면요. 이제 아까 전에 봤던 내용이죠. 너네 10년 동안이나 공부 제대로 못했어. 너네처럼 내가 부질없이 세월 보냈어. 과거 공부조차 하지 않았어. 자, 이게 현재 아들들의 상태고 그걸 통해 부모인 유성룡이 느끼는 마음은 안타까움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 답안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들들이 과거 공부조차 하지 않고 부질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들들에게 안타까운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안타까운 감정.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생활을 하는 아들들에게 안타까운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되셨죠?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쓴이의 읽기 방법을 알 수 있는 부분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은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절이 무엇인지 네,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어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단위인가요? 그렇죠? 띄어쓰기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쓴이 읽기 방법을 이렇게 언급한 부분을 찾는 게 우선이겠네요. 자, 교과서 204쪽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나도 너네처럼 공부 안 하고 세월을 낭비한 적이 있었어. 자, 이 내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러다가 어느 날 맹자라고 하는 경전을 들고 산으로 들어갔다. 관악산. 자, 우리 대방중학교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이죠. 관악산으로 들어가서 마음 먹고 이제 독서를 했나 봅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네요. 몇 달에 걸쳐 20번을 읽고 나서야 맹자를 외울 수 있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도 맹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았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군데군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다. 그리고 안동의 하회 마을에 내려가서 춘추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또 30여 차례나 읽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문장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요 빨간색 부분에서는 맹자를 20번 읽었다. 춘추를 30번 읽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번, 30번씩 읽었다. 이것이 결국에는 글쓴이의 읽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읽기 방법을 알 수 있는 부분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아까 전에 봤던 부분의 첫 어절, 첫 번째 띄어쓰기 단위 몇이죠? 몇. 그리고 마지막 띄어쓰기 단위는 여기 되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몇 되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다들 잘 하셨죠? 4번에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우리가 찾아보았던 글쓴이 읽기 방법 있잖아요. 이 읽기 방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쓴다면 글쓴이의 읽기 방법은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 20번 읽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 보면 춘추를 30번 읽었다. 자, 이 내용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반복해서 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반복해서 읽었다라고 하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한다. 그리고 반복한 내용을 마음속에서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생각해본다. 이것이 이 글쓴이의 읽기 방법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4번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책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고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 번 마음속으로 되새겨 본다. 자, 이것이 바로 글쓴이의 읽기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되셨죠? 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의 읽기 방법의 효과를 찾아서 써보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 4번의 답처럼 동일한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마음속으로 여러 번 새겨보면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반복해서 읽는다. 그걸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해본다. 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리 교과서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봤던 부분인데요. 맹자를 산속에서 20번 읽었더니 군데군데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다라고 해요. 마음에 와닿았다. 이게 첫 번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춘추를 30번 읽었어요. 자, 이때는 맹자를 20번 읽은 효과가 쌓이고 그 위에다가 춘추를 30번 읽었으니까 독서 실력이 더 일취월장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얻은 효과는 무엇이었냐면 문장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는 것의 효과가 여기 가슴에 와닿는다, 문장의 흐름을 이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을 정리를 해보면요.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 문장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찾아쓰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다. 문장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었다. 네, 자, 5번 정답 정리를 하셨죠?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쓴이가 자신의 젊은 시절의 경험 중에서 후회하는 것과 또 그 이유가 드러나는 문장을 그 이유를 찾아서 하나의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서술해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찾아 써보자 였지만 이 6번 문제의 경우에는 자, 무엇과 무엇이 드러나게 한 문장으로 서술해봐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문장을 제대로 만들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교과서 본문에서 먼저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가 후회하는 것. 좀 더 공부를 해서 사서라고 하는 경전을 100번 정도 읽었으면 자, 이랬으면 좋았을 걸 읽지 못했다 라고 후회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후회를 하는 것은 사서를 100여 번 읽어보지 못한 것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후회하냐? 왜 100번이나 읽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밑에 부분에 나옵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학문이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어. 내 학문이 보잘것없는 이유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사설을 100번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취합해서 우리 하나의 문장으로 조리 있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정도 문장이 될 것 같아요. 사설을 100여 번 읽지 않아서 오늘날 현재 학문이 보잘것없는 상태라는 점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 사설을 100여 번 읽지 않아 오늘날 학문이 보잘것없는 상태임을 후회하고 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후회하는 내용이고 후회하는 이유가 되겠죠. 이 부분이. 네.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1번 문제. 자, 중간에 1번 문제죠. 글쓴이는 요즘 서울의 젊은이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젊은이를 바라보는 글쓴이의 태도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처음 부분에서는 본인이 젊어서 반복 독서를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더 많이 반복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이 중간 부분에서는 요새 젊은이들, 자, 그 당시 요새 젊은이들의 세태를 이제 비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비판의 대상이 되는 요즘 서울의 젊은이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할까요? 네, 교과서 204쪽 끝에서부터 205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4쪽 마지막 줄인데요. 그런데 요즘 서울 젊은이들은 자, 어떻게 글을 읽고 있냐면 마치 장사꾼처럼 오직 빨리 성공하는 길만 찾더구나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요 윗부분에서 학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학문에 대해 얘기하면서 내가 글을 여러 번 읽었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서울의 젊은이들이 장사꾼처럼 성공하려고만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바로 학문을 통해 성공하려고 하는 자세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학문을 통해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학문의 깊은 뜻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문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자세만을 갖는다. 그 당시 요즘의 젊은 서울의 젊은이들이 자,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1번 문제의 정답 이 내용 정리해서 적어보면 글쓴이는 시장의 장사꾼처럼 오직 빨리 성공하는 길만 찾으려는 젊은이들을 비판하고 젊은이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글쓴이는 시장의 장사꾼처럼 오직 빨리 성공하는 길만 찾는 젊은이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장사꾼처럼 글을 읽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자, 그 내용을 이제 이번에 물어보고 있어요. 요즘 서울의 젊은이들의 독서 방법이 잘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서 또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적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어절, 끝 어절 적어봐라 라고 하는 문제는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 있는 본문의 부분을 먼저 객관적으로 찾아라.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네, 볼게요. 네, 교과서 205쪽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서울의 젊은이들을 204쪽 마지막 줄에서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요. 서울의 젊은이들의 독서 방법은 바로 서울의 젊은이를 언급한 부분 근처에 있겠죠? 네, 바로 뒷부분에 이렇게 있었어요. 옛 성현의 생각이 담긴 책들은 구석에 처박아 두고 날마다 남의 비위나 맞추는 하찮은 글을 찾아 읽더구나. 그리고 그 글을 흉내내서 시험감독관의 눈에만 들게 글을 지어서 성공한 자들도 많더구나. 자, 이렇게 서울의 젊은이들의 독서 방법을 글쓴이가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이 부분 중에서 첫 번째 어절, 첫 번째 띄어쓰기 단위 옛, 그리고 마지막 띄어쓰기 단위 많더구나. 자, 이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첫 어절은 옛, 끝 어절은 많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과 같은 독서 방법은 어떤 수단일 뿐일까? 그랬습니다. 네, 어떤 수단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역시 여기 첫 어절, 끝 어절 있어서 아까 봤던 부분 있죠? 그 부분 근처에서 자, 이 부분을 어떤 수단으로 글쓴이가 판단하고 있는지가 나오겠죠? 자,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꾀를 부려 벼슬을 얻으려는 자들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서울의 젊은이들은 학문을 깊이 있게 공부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고 그냥 벼슬이나 얻으려고 한다. 꾀를 부려서. 자, 그 꾀를 부리는 내용이 요요로한 것이다. 자, 이렇게 글쓴이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잔꾀를 부려 벼슬을 얻으려는 수단.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잔꾀를 부려 벼슬을 얻으려는 수단. 네, 되셨나요? 잔꾀를 부려 벼슬을 얻으려는 수단.
자, 30쪽, 그 다음 페이지 3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글쓴이는 자신의 아들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가? 또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의 젊은이들의 독서 방법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아들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 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의 젊은이들을 언급한 그 다음 부분이죠. 자, 너희처럼 성격이 아둔하고 명예를 다투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서울의 젊은이들의 방법을 따라할 수도 없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갖다가 아둔하고 명예를 다투지 못한다. 그러니까 명예에 별로 관심이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 그냥 아들을 단순히 디스하는 걸까요? 네, 지금 여기에서 글쓴이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서울의 젊은이들의 공부하는 방식이 윗부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벼슬,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학문을 이용한다. 자, 이게 이제 비판의 논지였죠. 자, 너네들은 원래 그렇게 서울의 젊은이들처럼 명예욕이 많지도 않아. 그래서 별로 얘네들을 따라할 것도 못돼. 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 부분에 보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을 굳이 따라 하겠냐? 이렇게 가운데 뭐라고 얘기가 있고 그 사람들을 따라할 만한 이유도 없어.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갖다가 아둔하고 명예를 다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굳이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서울의 젊은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학문을 하지 말아라. 서울의 젊은이들이 책 읽는 방식을 따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4번 문제의 답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아들들이 성격이 아둔하고 명예를 다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여기 처음에 물어본 게 문제에서 처음에 물어본 게 자신의 아들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한 답으로 성격이 아둔하고 명예를 다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것은 서울의 젊은이들과 같이 잔꾀를 부리는 독서를 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서울의 젊은이들과 같이 학문을 벼슬을 얻으려는 수단으로만 공부하는 것을 경계하려고 그렇게 따라하지 말라고 하려고 자 이런 말을 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유와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205쪽에서 다음의 대상을 의미하는 구절이나 단어들을 찾아서 빈칸을 채워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요즘 서울의 젊은이들을 글쓴이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205쪽에서 찾아보라는 건데요. 이 문제에서는 칸이 3개가 있으니까 일단 적어도 세 부분은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글쓴이는 서울의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맨날 남의 비위나 맞추는 하찮은 글이나 찾아 읽어. 남의 비위 맞추는 글이나 읽으려고 해. 자, 그리고 그 글을 흉내내서 시험감독관 눈에만 들게 글을 지어서 성공해. 그러니까 시험감독관 눈에 드는 것에 성공했다는 건 뭐예요?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죠. 벼슬을 과거 시험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감독관들 눈에 드는 글만 쓰려고 해. 자, 그리고 잔꾀를 부려서 벼슬을 얻으려고 해. 네, 이것이 바로 서울의 젊은이들을 이제 글쓴이가 언급한 그런 부분이었죠. 자, 우리 문제에서 칸이 3개가 있었으니까 서울의 젊은이들에 대해 언급한 이 3 부분만 적으셔도 됩니다. 네, 되는데요. 밑에 보면 어떤 예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서울의 젊은이들을 또 한 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부분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밑에 부분을 보면요. 여인들이 절세 미인인 서시처럼 보이려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예화를 들었어요. 예화. 자, 이 예화는 어떤 얘기냐면요. 옛날에 중국에 월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절세 미녀인 서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너무 예뻤기 때문에 이 인상을 찡그리는 모습도 진짜 매력적이고 예뻤나 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서시가 눈썹을 찡그린 날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예쁘니까 궁중의 여인들이 다 서시를 따라서 인상을 찌푸렸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서시는 정말 예쁘니까 그랬겠지만 보통 사람의 경우 얼굴을 찡그리면 평상시보다 예쁘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괜히 예쁜 여자를 따라 하다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만 됐다라고 하는 예화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서시를 따라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비웃음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젊은이들을 따라해봤자 비웃음거리밖에 안 될 거야. 그런데 서시는 엄청 예쁘니까 사람들이 따라했지 서울의 젊은이들은 따라할 만큼 우러러 볼 만한 어떤 위치에 있지도 않아. 여기서는 서울의 젊은이들은 서시처럼 예쁘지도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쁘다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이 표현 자체가 비유적인 것이고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서울의 젊은이들은 추종할 만큼 학문의 수준이 높지도 않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서울의 젊은이를 언급한 부분으로 요 밑에 예화에서
여기 서시처럼 예쁘지도 않은 자들이라고 이제 언급한 부분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을 정리를 해보면요. 위에 봤던 이 세 가지 부분, 날마다 남의 비위나 맞추는 하찮은 글을 찾아 읽는 자들, 또 남의 비위나 맞추는 하찮은 글을 흉내를 내서 시험 감독관 눈에 들게 글을 지어서 성공한 자들, 그리고 잔꾀를 부려서 벼슬이나 얻으려는 자들. 자,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예화에서 비유한 서실만큼이나 예쁘지도 않은 자, 서실만큼 예쁘지도 않은 자들. 자, 이 부분 역시 여기 서울의 젊은이들을 의미하는 구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글쓴이가 서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서시 예화를 들었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들들이 서울의 젊은이들처럼 얄팍하게 공부를 해서 벼슬을 얻는 수단으로만 공부를 여기려고 하는 그것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화를 들어서 남의 섣불리 따라 하다가는 비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그런데 서울의 젊은이들은 옛날 그 예화에 나왔던 서시처럼 우러러 볼만한 수준에 있지도 않다고 학문에 있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예화를 언급한 그런 의도가 여기 직접적으로 여러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할 만한 일이 못 돼. 따라해서 비웃음만 샀어. 치욕을 무릅쓰고 왜 따라하겠냐? 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서시의 예화를 언급한 이유는 따라하지 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성공을 위해서 6번의 정답으로 성공을 위해 잔꾀를 부리는 독서 방법을 따르지 말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따라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서시의 예화를 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가 자신의 당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글쓴이가 당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 드러나 있는 표현 방식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요. 서시의 예를 들었잖아요. 옛날 중국의 미인의 예화를 이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화를 들었다는 게 첫 번째 표현 방식이 되겠고, 이 예화 속에서 그자들은 서시처럼 예쁘지도 않으니 라고 말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유를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표현 방법도 쓰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언급한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의문형으로 끝나요. 너네 뭐 때문에 그자들 서울의 젊은이들을 따라하겠니?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문장의 형식은 의문문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아들들에게 무언가를 정말로 물어보고 싶어서 의문문의 형태를 사용한 걸까요? 네, 전혀 그렇지 않죠. 그자들을 따라하지 마 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따라하겠니? 라는 의문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는 의문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지만 문장 형식은 의문인 것. 자, 이런 표현 방법을 혹시 배워보셨나요? 네, 설의법이라고 합니다. 설의법.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들에게 당부를 하면서 글쓴이가 사용한 표현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볼까요? 첫 번째로는 예화를 들었던 부분 예시이고요. 예시 땡땡하고 서시의 예화. 서시의 예화는 어울리지 않게 남을 따라하여 비웃음을 산 이야기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 방법 비유. 서시를 따라한 여인들을 요즘 서울의 젊은이들을 따라하는 사람을 서시를 따라한 여인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의법. 뭐뭐 따라하겠니? 이렇게 의문형의 형태로 문장을 썼으나 실제로는 의문의 내용이 아니다. 네. 자, 요 내용 예시, 비유, 설의라고 정리해 주시고요. 어떤 부분이 그랬는지 설명까지 옆에다가 쭉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글씨 쓰기에 강의의 속도가 좀 빠른 것은 우리 교실에서 현장에서 수업할 때처럼 선생님이 기다려주다 보면 영상이 굉장히 루즈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나간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시정지 기능을 꼭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쓴이가 다음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찾아서 빈칸에 써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찾아서 써보자 라고 했는데요. 자, 글쓴이가 유성룡이 학문과 벼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교과서 206쪽의 윗부분인데요. 206쪽의 윗부분에 보면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학문은 나의 노력에 따라서 성취할 수 있지만 벼슬은 그렇지가 않아.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하늘의 뜻에 따라 얻을 수도 얻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므로 내가 꼭 해야 할 일에만 힘쓰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학문.
학문에만 내가 노력을 하면서 힘을 쓰고 운명은 하늘에 맡길 뿐이야. 운명은 이제 벼슬로 의미를 하는 거 있죠? 자, 이렇게 학문과 벼슬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벼슬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을 열심히 해서 이제 어려운 과거 시험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문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고 반드시 벼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경쟁을 뚫고 벼슬을 얻은 사람 중에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도 운이 좋아서 어떻게 합격은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과거 시험에서 탈락한 사람에 비해서 학문적 경지가 낮은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학문은 내 노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벼슬은 나의 노력과도 어느 정도는 상관이 있지만 하늘의 뜻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운명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표시를 해놨죠. 자, 문제에다가 이 내용 이제 분리해서 한번 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 나의 노력에 따라서 성취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꼭 해야 할 일. 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었죠. 나의 노력에 따라서 성취하는 것.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될 일. 이게 학문에 대해서 글쓴이가 생각한 내용이었고요. 벼슬은 하늘의 뜻에 따라 얻을 수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것. 하늘의 뜻에 따라 얻을 수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자, 그래서 벼슬은 운명이라고 글쓴이는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자, 이 두 가지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글의 끝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글쓴이는 통감을 어떠한 책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했고요. 문제에 보면 독서 방법까지 드러나게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감은 어떠한 독서 방법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거든요. 자, 교과서의 해당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6쪽의 한 네 번째 줄에 보면 통감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통감도 역사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역사가가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니까 어떤 책일까요? 네, 당연히 역사책이겠죠. 자, 통감은 중요한 역사책인가 봐요. 자, 그런데 이 통감 같은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밑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줄에 보면 역사서는, 통감과 같은 역사서는 틈틈이 훑어보아도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통감은 틈틈이 훑어보아도 이해할 수 있는 역사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책으로 경서를 읽으면서 틈틈이 훑어보아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자,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요약해서 중요한 역사책이지만 틈틈이 훑어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책. 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의 아들들의 어떤 면을 안타까워하는가? 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아들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면, 자,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앞부분부터 아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내용 계속 드러나 있었어요. 10년 동안 공부 안 했다, 과거 공부도 하지 않았다, 뭐 세월을 허송세월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자, 이 부분에서도 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너네는 벌써 중년이라서 할 일이 많은데 아직도 사서와 시서 같은 경전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자, 이렇게 몇 해를 흘려보내면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가난한 살림살이나 탓하는 못난 사내가 되고 말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느냐. 또 서리법 쓰고 있죠. 그러니까 너네는 나이도 많은데 중년인데 자, 이런 책들조차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내가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정리해서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번 문제의 답. 아직껏 사서와 시서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였는데도 통감을 읽고 있는 점을 안타까워한다. 자, 왜냐면 자, 여기 앞부분에 보면요. 연결이 네. 자, 통감을 읽는 것은 잘못이 아닌데 사서와 시서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도 못한 채로 통감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서와 시서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고 그런데 통감이나 읽고 있다. 중요한 책이긴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많이 써서 읽을 책은 아니다. 이게 아버지의 생각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안타까워하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아무런 학문적 소득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같이 지내면 몇 년 후에 아무런 학문적 소득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아들들의 이러한 모습을 안타까워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같이 지내면 아무런 학문적 소득이 없을 것 같아서. 네, 정리되셨나요? 네, 그럼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는 책에 따라서 어떤 읽기 방법을 가져야 된다고, 어떤 읽기 방법을 활용해야 된다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경서와 역사서 읽기 방법을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경서는 여기서 뭐 논어, 맹자 같은 유교의 가르침을 적은 옛날 책. 자, 이런 경서는 깊은 내용과 오묘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힘을 쏟아야 터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읽어야 된다. 정독해야 된다. 읽고 또 읽고 내용을 혼자 생각해보고 이렇게 힘을 많이 쏟아야 된다. 하지만 역사서는 이렇게 오묘한 뜻이 담겨 있다기보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틈틈이 훑어보아도 된다. 경전처럼 막 읽고 또 읽고 생각해보고 막 그럴 내용은 아니다. 그냥 사실 정보만 습득을 하면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요 내용을 이제 문제표에다가 나누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서. 반드시 온 힘을 쏟아서 읽어야 된다. 역사서는 경서를 읽으면서 틈틈이 훑어보아도 된다. 자, 이게 글쓴이가 경서와 역사서 읽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프린트 3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206쪽의 네 번째 줄부터 끝줄까지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독서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어떠한 독서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느냐. 자, 206쪽을 보라고 했는데요. 여기 네 번째 줄부터 마지막 부분까지죠. 자, 통감을 읽는 것도 좋아. 그런데 사서와 시서를 아직도 자기 것으로 못 만들고 읽으면 어떡해. 자, 경서는 힘을 쏟아야 돼. 역사서는 훑어보아도 이해할 수 있어. 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자, 위에 선생님이 위에는 빨간색으로 줄 쳐놨고 밑에는 파란색으로 줄을 쳐놨는데요. 빨간색으로 줄 친 부분은 이거예요. 통감, 역사서 읽어도 돼. 읽어도 되긴 되는데 사서와 시서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나서 읽어야 돼. 그러니까 뭘 먼저 읽으라는 거예요? 사서와 시서 같은 경전을 먼저 읽고 자, 그 다음에 역사서와 같은 책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의 이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줄친 부분은 책의 종류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르다. 자,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먼저 중요한 책을 먼저 읽어야 된다. 중요한 건 경전이다. 자,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고 어려운 거를 먼저 읽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에서는요. 경서는 이런 방법으로 읽어야 되고 역사서는 이런 방법으로 읽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의 종류에 따라서 우선순위만 다른 것이 아니라 글을 읽는 방법도 다른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도 다르다. 그러니까 글쓴이의 독서관은요. 책의 종류에 따라서 순서랑 방법이 정해진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 문제에 대한 답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책의 종류에 따라서 독서할 때 우선순위가 다르고 학문의 중요도가 다르다. 이거 아까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줄진 부분이었죠? 네, 빨간색으로 줄진 부분이 이 내용에 해당이 되고요. 또한 책의 종류에 따라서 읽기 방법이 달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 따라서 우선순위 중요도, 읽기 방법이 다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해결했고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가 역사서보다 경서를 중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도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찾아보시면 사서와 시서는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경전은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책이고 이렇게 경서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곧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왜 경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그것이 내가 학문을 통해 얻는 소득이라고 보냐면 경서에는 깊은 내용과 오묘한 뜻이 있거든요. 글쓴이는 독서를 통해서 깊은 내용, 오묘한 뜻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다. 자, 이렇게 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경서를 더 중시하는 이유, 깊은 내용과 오묘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 학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본문 사설을 100여 번 읽었더라면 본문에 해당되는 이제 문제를 한번 꼼꼼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의 갈래는 무엇일까요? 네, 아들에게 아들들아 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편지글이 되겠습니다. 편지글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한테 이런저런 가르침을 주고 있고요. 아들에게 너네 서울의 젊은이들과 같은 학문 방법, 독서 방법을 따르지 마라.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너네 지금 역사서 열심히 읽더라. 근데 그거보다 먼저 읽어야 될 거는 경전이란다. 경전을 이러저런 방법으로 읽어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들을 설득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훈적이다, 설득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제재. 제재라고 하는 것은 글의 재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감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글의 재료는 독서 방법이에요. 이 책은 이렇게 읽고 저 책은 저렇게 읽고 책을 읽을 때
뭐 서울의 젊은이들처럼 그런 방식으로 읽지 말고 뭐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독서 방법이 이 글의 재료가 될 수 있고요. 자, 주제는 유교 경전을 여러 번 읽어서 학문적 성취하기를 당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겠어요? 너네 경전 열심히 읽어서 학문을 갈고 닦아 이거잖아요. 자,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바가 결국에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유교 경전을 여러 번 읽어서 학문적으로 성취하기를 당부함. 이렇게 주제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 두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아들한테 사설을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그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앞부분에 나 젊어서 사설 안 읽은 거 후회하잖아. 내가 젊어서 사설 안 읽었더니 지금 내 학문적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자,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자, 이것이 특징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내용적인 특징인데요. 서울의 젊은이들은 뭐 학문적 깊이 이런 거에는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시험 잘 봐서 과거 시험 통과해서 내가 벼슬을 얻고 명예를 얻을까? 자,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득을 볼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서를 수단화하고 있는데 독서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독서를 수단화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학문적 성취를 하기 위해서 독서를 해라. 학문의 성취 자체를 독서의 목적으로 봐라. 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추구할 것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4단원의 선택학습 부분까지 시험 공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학기 굉장히 독특하게 새롭게 보냈는데요. 어려움도 많았겠지만 어쨌든 네, 열심히 해주어서 고맙고요. 우리 시험 때 선생님이 이제 문제 확인하러 돌아다닐 때 여러분들이 빵긋 웃으면서 선생님에게 뭘 그렇게 쉽게 내셨어요. 이런 눈빛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며칠만 더 힘내주시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 말 안 할 뻔했네요. 우리 이 온라인 복습 프린트 오늘 공부한 31조까지요. 31조까지가 홀치키스로 스테이플러로 세 묶음 묶어서 줬죠. 자, 그거는 금요일에 국어시험 보는 날 종례 시간에 회장이 걷어오는 겁니다. 종례 시간에 스테이플러로 복습 프린트 3장 걷어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국어시험 보는 날 금요일에 시험 셋째 날에 복습 프린트 그거 세 묶음 1조부터 31조까지 꼭 가지고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정말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안녕.